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14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1,700만 국민의 촛불, 그리고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80차례 진행된 공판의 의미가 모두 자신을 향한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로 읽혀지고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정농단의 실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재판을 정쟁으로 전환시키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음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시비에 흔들림 없이 엄정한 재판 절차를 굳건히 진행시켜 나가는 사법부의 추상 같은 모습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의 은폐 조작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제는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의문의 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30분의 행적 조사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막았다는 질문이 나옵니다. 진실은 이렇게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어제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시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 정상의 방문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1992년 방한 이후에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 될 것입니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식이 높은 의견이 행해지는 외빈 영접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이번 방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맞춰 나라의 큰 손님이 오는 기간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협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우리 당 김혜영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종료 직후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심리전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댓글 공작 사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세우고 지켜냈던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원칙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훼손시킨 헌법 유린, 민주질서 유린,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기무사를 통한 정치공작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선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시에 강북교도소 5.18 학살함대장 유골 발굴 현장 조사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5.18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죽어 억울하게 죽은 내 자식 만나면 그래도 애미가 내 새끼 역사 앞에 떳떳했고 그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해놓고 왔다는 그 말 전하는 것이 소원이시다던 한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에 맺힙니다. 22년 만에 DNA 검사로 찾은 아들의 모습이 뒤통수에 총탄이 관통하여 머리가 없는 사실에 실신하신 어머니가 오늘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37년이 지났지만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3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힌츠페터의 목숨을 건 고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화제를 모은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일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말보다 성노예라는 말이 더 적절한 이 사건 역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드러난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실이 주는 교훈은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참혹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행입니다. 전두환과 일본의 만행처럼 최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증거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정치 보복이란 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광주의 진실도 위안부의 진실도 세월호의 진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인간적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적반하장의 망발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철저하게 수사하여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역사가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불의한 가해자가 당당한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